이건 좀 힘들겠는데?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다빈치 리졸브 4 아이패드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죠. 기다렸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말할 것 없이 지금 아이패드 프로의 하드웨어 성능을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 맞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올라왔던 질문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M1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 M2 사야 할까요? 블랙뮤직 디자인에서는 공식적으로 M1과 M2는 동일하게 모든 기능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1과 M2가 아닌 아이패드는 지원하는 기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그렇다면 M1과 M2 사이에서는 다빈치 리졸브의 기능적인 차이보다 성능 차이에만 집중해서 보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테스트를 했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1분 11초짜리 짧은 영상을 각각 H264 그리고 애플 프로레스 HQ로 추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H264의 경우에는 M2와 M1의 차이가 10초밖에 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프로레스 코덱은 M1이 2배가 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 실리콘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프로레스 코덱은 M2의 성능 향상분이 온전히 인코딩과 디코딩에 반영이 되어 있는 반면에 당연하지만 H264 코덱은 체감 성능이 그에 못 미치고 있죠. 따라서 영상 촬영과 편집 워크플로우 안에 프로레스 코덱이 없다면 굳이 M2로 가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레스 코덱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2배가 넘는 성능 차이를 고려를 했을 때 M2의 극악 가성비라도 다빈치 리졸브에 한정해서는 나쁘지 않을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인치와 12.9인치 중에 뭘 사야 할까요? 이것은 명확합니다. 11인치는 편집하기에 좀 작아요. 각각 레이아웃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컷 페이지는 11인치도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정식 출시는 에딧 페이지 없이 컷 페이지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말 그대로 컷 편집을 위한 기능들만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타임라인 복잡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11인치에서도 충분히 작업할 만해요. 가운데 오른쪽 부분에 보면 크게 상단과 하단의 크기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도 있거든요. 조절을 해가면서 쓰면 11인치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컷 편집할 때는 소스 자체의 디테일한 변화를 보기보다 컷 타이밍을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애초에 자세히 클립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기도 하고요. 문제는 컬러 페이지입니다. 컬러 페이지에서 레이아웃 비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미리 보기 화면과 노드 간의 가로비를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미리 보기 세로 화면비가 너무 작아서 가로비를 늘린다고 사이즈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조절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컬러 페이지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체적인 컬러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 보정도 해야 되고 마스크 작업까지 하려고 한다면 11인치 사이즈에서는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다빈치 리졸브에서 컬러 페이지를 안 쓰거나 배울 예정이 없다면 굳이 이 어렵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다빈치 리졸브를 아이패드 버전으로 시작해본다고 한다면 12.9인치로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인치보다 12.9인치가 더 편하다는 것보다는 11인치는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편법으로 아이패드 다빈치 리졸브에서 숨겨둔 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했었죠. 아직 정식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사용해본 후기만 소개를 하면 블랙뮤직 디자인에서 숨긴 이유가 있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이 쓰는 에딧 페이지는 멀티캠 편집을 하거나 타임라인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절대적인 화면 사이즈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요. 그리고 퓨전도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요. 역시나 노드를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하기가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니터링 화면과 비율 조절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레이아웃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그래서 숨겨둔 게 아닌가 싶어요. 현재 그냥 맥용 다빈치 리졸브를 줄여둔 에딧 페이지와 퓨전 페이지는 12.9인치조차도 버거운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식으로 출시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외장 모니터와 함께 쓰면 좋나요? 외장 모니터와 연결했을 때의 사용성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향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M1, M2 아이패드 프로를 외장 모니터에 연결을 하면 미러링이 아니라 확장된 디스플레이로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아직 외장 모니터에서의 자유로운 화면 및 설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외장 모니터에서 독을 없앤다고 한들 다빈치 리졸브에서 쓸 수 있는 최대 사이즈는 한정적이에요. 게다가 이 비율조차도 모니터에 맞게 16대 9로 변하는 게 아니라서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의 효용이 크지 않습니다. 그냥 더 큰 사이즈로 다빈치 리졸브를 쓰고 싶다면 아예 미러링을 하는 편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빈치 리졸브를 아이패드에서 메인으로 편집을 하고 아웃풋 화면을 모니터로 보내서 모니터링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향후에 다빈치 리졸브 편집 화면을 외장 디스플레이에서 열었을 때 모니터 화면비에 맞게 늘어날 수 있도록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과는 정반대로 아이패드 프로를 아웃풋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키보드, 애플 펜슬, 스피드 에디터 필수인가요? 제가 스피드 에디터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려서 이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스피드 에디터는 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굳이 이 기능을 쓰자고 이걸 사는 건 좀 말리고 싶어요. 그냥 키보드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키보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터치나 애플 펜슬만으로도 모든 조작이 가능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맥 버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키보드가 없으면 좀 불편한 조작들이 있어요. 타임라인에서 한 프레임 간격으로 이동을 하고 또 클립 단위로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키보드 단축키와 같이 사용을 해야 편하거든요. 그리고 클립을 임포트를 할 때도 개별 선택 시에 키보드 단축키 없이는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는 필수예요. 그리고 애플 펜슬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있으면 좋아요. 작은 화면에 디테일한 조작들이 많은데 애플 펜슬로는 선택하기도 쉽고 또 다이얼을 돌리는 동작도 잘 먹히기 때문에 저는 애플 펜슬 그리고 매직 키보드는 함께 있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다빈치 리졸브를 쓰면서 그동안 성능 대비 애매한 활용성을 갖고 있었던 아이패드 프로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의 활용도를 높여준다는 의미도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태블릿인 아이패드 프로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영상 편집을 누구나 시작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태블릿이라서 제한적이라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써보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조금씩 더 원하는 효과들이 많아졌을 때 그동안 들였던 시간과 노력의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맥 버전으로 옮겨만 와서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정식 버전의 수준은 조금 더 맥 버전과 비슷한 형태였는데 뭔가 좀 서둘렀나 싶은 감도 있기는 해요.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면 제가 하나하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빈치 리졸브 튜토리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선뜻 M1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무려 초기화까지 해서 빌려주신 우리 옆 채널의 유능한 PD, 권 PD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마워요. 얼른 반납할게요.